자, 이번 시간에는 불교미술의 황금기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신라하고 발해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신라는 삼국통일후 당나라라든지 인도, 서역과의 문화가 교류해서 외래 요소가 수용하게 되고요.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교 미술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하고요. 말갈족들이 융합한 문화고, 그리고 당해 문화를 소재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발해 문화 같은 경우는 발해가 멸망하기 때문에 계승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민들이 어디에 고구려의 문화에 고려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남아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남국시대 우리가 볼 거는 정효 공주묘입니다. 이게 문왕의 딸로 한 거고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묘비명이 나옵니다. 묘비명이 나와서 그 누구 건지 알 수 있었고요. 그게 발해 공주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낙랑의 유적과 백제 무령왕 나왔던 벽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천장은 커다란 돌 계단에서 고구려식으로 했다. 이게 뭐냐면 모주림 천장입니다. 모주림 천장 이렇게 해서 천장을 만들고요. 지하 무덤에 건물을 세운 거는 또 그리고 지하 무덤에 건물을 세웁니다. 이거는 발해 특유의 방식이라서 고구려하고 발해 문화가 결합돼서 생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해공주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데요. 이거는 고구려 고궁백과 맥을 이었다는 의의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무덤에 보면 12명의 무사, 호위병, 악사들이 있는데요. 악사라는 거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문 쪽에 2명이 더 있어서 12명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벽돌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벽도 다 벽돌로 쌓았던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단면도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여기도 단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요 천장을 줄여서 만들었죠. 이게 모주림 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벽돌로 지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공주고 발해 공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그 발해 무덤의 특징은 무덤이 밑에 있고요. 위에는 탑을 지어가지고 있던 이렇게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들이 지어졌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게 고구려 무덤 양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효공주묘인데 정해공주묘도 있습니다. 정해공주묘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의 굴시 돌방무덤 무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해 문화는 고구려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경부에 있는 온돌 시설이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정해공주묘에서 굴식 동발무덤 그리고 불상 와당의 연화문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돌사자상과 여기 발해 용머리상 발해 석등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기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승감이라든지 이런 웅장함이 살아 숨쉬고 있고요. 그리고 돌수산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런 강익이나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불상에서는 그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 배웠던 연가칠련명, 고구려 입상과 같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상이 2개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발해석동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기상도 표현하고요. 여기에 하대석과 상대석에 있는 이
연꽃 무늬가 고구려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와당 같은 경우는 고구려 와당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벽시처럼 표현되어 있죠. 벽시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벽시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도 고구려 와당과 매우 흡사하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있죠? 발해 문화가 고구려를 개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열하고 발해 미술의 특징을 서술하셔야 되는데 발해 미술에는 이렇게 됩니다. 고구려 문화도 있고요. 말갈 문화도 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당해 문화도 흡수하고 있어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위에 있는 내용과 서술해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8페이지로 넘어오면요.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그리고 신라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처의 나라를 현실 세계에 구현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불교 사상, 예술과 건축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덕왕 때에 재상으로 지낸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짓다가 지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왕실에서 끝까지 완성해서 지은 게 불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는 크게 대웅전 영역, 그리고 극락전 영역, 그리고 비로전 영역, 그리고 관음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핵심되는 공간이 이 대웅전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극락으로 가는 게 불교 미술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의 나라를 어떻게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대웅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 공간은 대웅전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불국사의 표현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불국사는 조화, 비례,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석가탑과 다보탑의 반절 요 부분이 불국사를 짓는 불국사 건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반절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석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웅전과 석가탑, 다보탑의 거리가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원 안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고 비례적이고 균형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단부의 넓이가 여기 건물에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게 요 석가탑과 다보탑의 기단부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사는 굉장히 수학적이면서 조화적이고 비례적이고 균형감 있게 만들어진 가람 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게 연화칠보교고요. 여기에 있는 게 청교 백운교입니다. 청교 백운은 여기는 자암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암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는 다보탑, 이쪽에 있는 거는 석가탑인데요.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하고 낭만적인 특징이 있고요. 석가탑은 절제적이고 단순적이고 고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결구 방식은 결구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적 건축을 만든 것처럼 석재를 다듬어서 만든 결구식이고요. 이쪽은 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조적식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서술식으로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석가탑 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굴되기도 한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제출 코드를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를 적어가지고 여기 있는 QR코드를 20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제출하면 됩니다.